이걸 모르고 나이 들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강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요즘 이런 느낌 드신 적 있으신가요? 말을 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한다. 내가 한 말이 그냥 흘러간다. 분명히 내가 먼저 말했는데 다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다들 맞아요, 맞아요 한다. 모임에 가면 어느 순간 대화에서 빠져있는 나를 발견한다.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됐냐 못 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딱 하나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들인데 그 작은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바로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의 말은 얼마나 무게가 있나요? 가족 모임에서 당신이 의견을 냈을 때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나요? 친구들 사이에서 당신이 한 말이 대화의 흐름을 바꾸나요? 아니면 그냥 흘러가나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선뜻 대답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모르는 사이에 쌓입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직함이 사라졌을 때,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서 엄마 아빠 소리가 줄었을 때, 예전엔 자주 부르던 사람들이 연락이 뜸해질 때, 모임에 나가도 어딘가 주변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 변화들이 쌓이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냥 살지 뭐라며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작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며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클수록 사람들이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제3의 방식이에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론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 들으시다 보면 이게 나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이 특징들이 왜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전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도 필요 없고 시간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특징 1. 불평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무시당하는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만나면 힘든 얘기, 아픈 얘기, 불평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날씨가 이게 뭐야, 덥기는. 자식들이 연락을 통 안 해. 요즘 세상이 왜 이래. 이 말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힘드신 거 맞죠? 무릎이 아픈 것도 자식이 연락 안 하는 것도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리느냐입니다.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본능적으로 피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힘든 얘기가 먼저 나오는 사람, 우리 뇌는 그 사람을 힘든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나이 들수록 존중받는 분들은 어떨까요? 이분들도 힘들어요. 몸도 아프고 외롭기도 하고 걱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나는 사람 앞에서 첫마디로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거 잘 됐나요? 불평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평을 먼저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만나면 에너지를 얻는 사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자연스럽게 더 가까이 두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잠깐 생각해 보셨나요? 댓글에 솔직하게 나도 이런 적 있다 남겨주셔도 됩니다. 저도 솔직히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치세요. 특징 이자기 이야기보다 상대 이야기를 더 묻는다.
모임에서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존재감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이 들수록 존중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 그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잘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때 많이 힘드셨겠다. 이 짧은 말들이 상대방에게 뭘 전달하는지 아세요?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지길 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 역할이 줄어들수록 이 욕구는 더 커집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도 그 욕구를 갖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는 그걸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힘들어지는 분들의 대화 패턴을 보면 주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이야기, 본인이 겪은 것들, 본인의 의견.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화의 에너지가 계속 한 방향으로만 흐르면 상대방은 점점 피로해집니다. 반면에 상대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사람,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상대방은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뭔가 많이 말한 것 같고 들어준 것 같고 인정받은 것 같은 느낌. 그 기분의 출처가 바로 질문을 잘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의 말을 더 듣고 싶어집니다. 존중은 말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에게 먼저 관심을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요즘 어때요? 라고 먼저 물어봐 드릴 수 있나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시는 부분입니다. 특징 3. 자신을 가꾸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나이가 몇인데 꾸미면 뭐해? 이 말 혹시 본인이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 생각이 아주 위험합니다. 나이 들수록 존중받는 사람들은 자신을 가꾸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꾼다는 게 비싼 옷을 입거나 젊어 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정돈된 옷차림, 단정한 머리, 똑바른 자세, 깨끗한 신발. 이 기본적인 것들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뇌는 외모를 통해 그 사람의 자기 존중감을 잃습니다. 단정하고 정돈된 모습은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신호를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반대로 무너진 외모는 의도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포기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외모만이 아닙니다. 말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 크기, 발음, 어미 처리. 자신감 있는 말투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걸음걸이도 그렇습니다. 허리를 펴고 눈을 앞을 보며 걷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는 이유 없이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딱 1분만 더 서보세요. 머리를 한 번 더 빗고 옷깃을 한 번 더 정돈하고 허리를 한 번 더 펴보세요. 그 1분이 오늘 하루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 네 번째가 진짜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가장 어려워하십니다. 특징 4. 끝까지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이제 다 알지 않나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나이 들수록 존중받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배움이 꼭 학원을 다니거나 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갖는 것.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 스마트폰 기능 하나를 더 배워보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이분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납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눈빛이 다릅니다. 저도 그거 알아요. 그게 요즘 그렇더라고요 라고. 대화에 껴들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세대와도 소통이 됩니다. 반면에 요즘 세상은 뭐가 이래, 그런 거 나는 몰라도 되라고. 선을 긋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점점 대화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지금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부로 밀려납니다. 이건 무시가 아니라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배움은 지식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오늘 뭔가 새로운 것 하나만 찾아보세요.
뉴스 하나, 유튜브 영상 하나, 자녀에게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 물어보는 것.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을 세상과 계속 연결시켜 줍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게 오늘 전체의 결론입니다. 특징 5. 자신만의 영역이 있다. 나이 들수록 존중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걸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사람. 매일 OKM을 걷는 사람.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 매일 일기를 쓰는 사람. 이 자기만의 영역이 왜 존중감과 연결될까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게 이유를 줍니다. 오늘 텃밭에 물을 줘야 해. 이 하나의 이유가 하루를 구조화하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둘째, 대화의 소재가 생깁니다. 요즘 상추가 잘 자라더라고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대화가 풍부해집니다. 아픈 얘기, 힘든 얘기 대신 자기 세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에 덜 흔들립니다. 자기만의 영역이 있는 사람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덜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자신에게서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입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걸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이게 다 맞는 말인데 나는 왜 이게 잘 안 됐을까? 이런 생각 드신 분 있으실 겁니다. 그 마음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가꾸는 것, 자기 세계를 만드는 것, 상대에게 먼저 관심 주는 것. 이런 걸 배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먼저였고 자식 키우는 게 먼저였고 가족을 지키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다음 챕터를 시작할 시간이 된 겁니다. 인생은 챕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챕터를 열심히 살아오셨다면 이제 새 챕터를 열 수 있습니다. 그 챕터는 무시당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무시당할 이유가 없는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의견은 당신의 실제 가치를 만들지 못한다. 당신의 가치는 오직 당신이 어떻게 사는가에서 나온다.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남들의 반응을 바꾸려 하면 그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남들은 내 의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면 그 반응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불평을 줄이고, 상대에게 관심을 주고, 나를 가꾸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 이 5가지는 전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남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당신의 가치는 타인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와닿은 게 어떤 건가요? 불평을 줄이는 것? 상대 이야기를 더 묻는 것? 나를 가꾸는 것?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아니면 나만의 영역을 만드는 것?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숫자 하나가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요즘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인가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인 것 같은 그 느낌 지금도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도 괜찮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공간이 잠깐이라도 당신에게 숨 쉴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신 것 그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쉽지 않으셨잖아요. 참 많은 것들을 버텨오셨잖아요. 그 시간들이 다 여기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삶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만나는 사람에게 불평 대신 질문 하나 먼저 해보세요. 요즘 어때요? 이 4글자가 오늘 당신의 관계를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은 거울 앞에서 1분만 더 서보세요. 그 1분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조금씩.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도 충분히 잘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